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이 단순하고 또 어떻게 하면 물건들로부터 좀 더 해방되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사키 후미오라는 분이 쓰셨고요,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작가분은요, 10년 동안 이사하지 않은 채 물건들로 가득한 방에서 지내다 보니까 방의 주인이 자신인지 아니면 물건인지 너무나 이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이 협소해지면 협소해질수록 자유를 잃는다는 좀 마음이 들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되면서 얻은 자유를 통해서 이 책을 쓰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중요한 것을 위해 그 외의 것을 줄이는 일을 이렇게 미니멀리즘 또 이를 실천하는 사람을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소중한 것을 위해 줄일 수 있는 사람, 이런 미니멀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무조건 버리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뭐 아주 그냥 집안에 아무것도 들여놓지 않고 아주 진짜 필요한 것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들여놓고 산다고 하면 과연 그게 또 옳은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좀 산업이 후퇴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어쨌든 뭐 우리들이 보통 필요해서 물건을 사면 살 때는 정말 필요하고 예뻐서 샀는데요. 한 5번? 뭐 몇 번 정도 사용하면 이제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뭐 한 달, 2달 지나다 보면 이게 새 물건인지 또 마음에 들어서 샀는지 잊어버리고 또 실증이 나니까 다시 또 새 물건을 찾게 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또 새롭게 하나를 사고 그러다 보면 또 물건이 쌓이게 되고 진짜 이 물건을 버리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물건을 잘 못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받을까 했는데요. 왜 이렇게 선물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예쁜 상자에 이렇게 물건이 담겨서 그런 물건들을 사게 되면 왜 포장지나 그런 상자, 라벨 등도 예쁘니까 모아두게 되고요. 또 그 안에 이렇게 뭘 담아서 보관하면 좀 예쁘니까 좋겠다 싶어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잖아요. 그 빈 상자를. 그러면 정말 상자가 몇 개나 되는데도 예, 계속해서 상자는 늘어나고 버려야지 그러면서 밖에 나갔다가도 이게 언젠가 쓸 때가 있겠지. 뭐 그러면서 다시 또 모아두고 안에다 들여놓고 이렇게 예, 주섬주섬 그런 경우가 저도 많은데요. 잘 못 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에 이제 물건들이 쌓이면서 먼지도 쌓이고 이분처럼 예,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물건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버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버렸을까요? 아, 이분은 그 인생이 가벼워지는 비움의 기술이라고 해서요. 어, 5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버리라고 하네요.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버릴 수 있다고 텔레비전이고 뭐 책이고 뭐 다 갖다 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진짜 좀 무섭지 않나요? 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다 갖다 버리다니. 버리는 것도 기술이다. 그렇죠. 버리는 것도 그냥 무작정 버리는 게 아니고 뭐 책 같은 경우는요. 표지도 다 전부 사진을 찍어 두셨대요. 버릴 때마다 사진을 다 찍어서 예, 파일에 저장을 해두고요. 잃는 것이 아니라 예, 얻는 것이다. 버리는 게 얻는 거라고 하네요.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확실히 파악해야지 또 버릴 수 있다고 하고요. 버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버리기가 싫을 뿐이래요. 그 말이 또 맞는 것도 같습니다. 버리는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못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서 봐도 물건을 그냥 계속 쌓아두고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있는데도 또 사고, 세일하니까 사고, 원 플러스 원이라서 사고,
왜 샴푸니 뭐 휴지니 전부 다 쌓아놓고 사는데 진짜 왜 이럴까요? 그죠? 내일 버려야지, 한 달 후에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당장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리고 후회할 물건은 하나도 없다. 확실한 쓰레기부터 버려라. 여러 개 있는 물건은 버려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버려라. 남의 눈을 의식해 갖고 있는 물건은 버려라. 필요한 물건과 갖고 싶은 물건을 구분하라. 버리기 힘든 물건은 사진으로 남겨라. 사진으로 남기고 버리라는 겁니다. 추억은 디지털로 보관하라. 왜 친구들한테서 받은 그런 편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버리래요. 스캔해서 가지고 있고 저장해 두고 그냥 버리라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 뭐 영원히 오지 않을 언젠가를 버려라. 추억은 다 버리고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요. 또 잊고 있던 물건도 버리고 버릴 때 창조적이 되지 마라. 이 말은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두면 언젠가는 쓰겠지 하면서 보관해 두잖아요. 1년 후에 쓰고 진짜 그래요. 그냥 버리려고 하다가도 이거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한 번은 쓸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다시 또 서랍에다 넣고 그러다 보면 이제 쌓이는 거죠. 여분을 비축해 두지 마라. 이거는 진짜 주부들한테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왜 세일하면 꼭 사요. 집에 있는데도 사다 보면은 이제 휴지도 뭐 30개 들은 게 막 2개씩 쌓여 있기도 하고 샴푸도 정말 3개, 4개씩만 쌓여 있기도 하고 아, 이상해요. 참, 그죠? 그리고 마트를 창고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마트를 창고로 생각하라고 하고요. 열정을 갖고 말할 수 없는 물건은 버려라. 한 번 더 사고 싶지 않다면 버려라. 버리지 않는 게 우정은 아니다. 버리고 남은 것이 가장 소중하다. 박물관을 지을 게 아니면 컬렉션은 버려라. 왜 우리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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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그냥 어떤 하나 자기가 뭔가에 꽂히면 그걸 위해서 정말 박물관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모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집자께서. 그런데 그게 아닌데 그냥 한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몇 개 정도 이렇게 갖고 있으려고 또 사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다 버리라고 하네요.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또 버리지 못하겠으면 임시로 한번 버려보라고 하네요. 임시적으로 한번 버려보면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매몰 비용을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버리라는 겁니다. 뭐 이거 아까워서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버리고요. 버릴까 말까 망설일 때 버리고요. 진짜 필요한 물건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리고 아, 정말로 아까운 것은 내 마음이지 물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읽다 보니까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요. 저도 뭐 버리지 못하니까 책을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선 제 책상을 보니까 제 책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기역자로 되어서 굉장히 큰 책상인데 위에 책상이 한 4개 정도 있고요. 뭐 컴퓨터 그리고 이제 뭐 프린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책들이 한 책상 위에만 한 500여 권, 500권 정도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색연필, 뭐 사인펜, 또 뭐 필기 도구 그 이렇게 머그컵에 이렇게 꽂아두잖아요. 필기 도구들 그런 것들도 지금 한 뭐 열 몇 개가 되는 것 같고 진짜 많다. 정말 많네요. 둘러보다가 제가 이거 버려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될까 도대체. 진짜 버리는 것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버리는데 시간도 많이 쏟아야 되겠고 또 생각을 하면서 버려야 되잖아요. 이걸 다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저는 볼펜을 산 기억이 없는데 볼펜만 몇십 자루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볼펜들이 어디서 다 났는지 모르겠고요. 뭐 정말 종이도 많고 뭐 기타 등등 뭐 잡동사니 하며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이걸 진짜 버려야 되는 것인지 그걸 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력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의 결단력, 추진력, 그죠? 버리자 해갖고 한꺼번에 그냥 싹 버려야 되는데
이거 뭔가 버린다는 게 아까운 것 같고 이분 말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좀 자신이 없네요. 이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물건을 버리다 보니까요. 물건을 줄인 후에 이제 자신한테 찾아온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변화가 왔냐면요. 우선은 이제 시간을 많이 갖게 된 거죠. 쇼핑할 시간이 없어졌잖아요. 쇼핑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시간이 많이 생겼고요. 또 생활이 즐거워지고 어떤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고 물건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해방이 되는 거죠. 그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이 물건을 갖기 위해서 뭐 또 비교하거나 또 너는 있는데 나는 없고 뭐 이런 생각들을 안 하게 되니까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고요. 또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주변이 좀 깨끗하고 정리정돈되면 집중력이 높아질 것 같고요. 절약하고 또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요. 또 지금 이 순간을 즐긴다. 감사하는 삶을 산다. 뭐 이렇게 정리를 이 작가분은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무조건 정말 이분처럼 다 뭐 버리고 정말 뭐 그릇 몇 개만 두고 이렇게 살기는 정말 저는요 제 입장에서 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주변을 보면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줄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이것저것 저것 버리고 해서 내가 진짜 얻고자 하는 게 자유인지, 뭔지를 찾아서 자신에게 맞는 미니멀리즘을 찾는 게 가장 좋겠고요. 작가는 이제 물건을 정말 줄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편하고 좋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걸 찾는 게 가장 좋겠고요. 아무래도 시간은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얻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뭘 사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 클릭하고 또 보고 찾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좀 자신의 주변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내 생활이 좀 너무 복잡하고 어떤 물건들에 치여 있다. 정리정돈이 안 된다. 한 번은 좀 정리정돈을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이 책에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